자, 제니스 GV60.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해 볼까 하는데, 네. 기존보다는 저희가 지적했었던 내용,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이걸 좀 명확하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GV60을 하면서 또 한 번 더 탔어요. 이번이 지금 몇 번째인가요? 저희가 이 차가 지금 6번째 타고 있는데 아마 네. 역대 이 오토뷰가 만들어진 일을 가장 많이 시승한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3월 달에 두 번의 이제 저희가 테스트할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후륜구동 모델 단독 시승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더 크다는 것을 한 번 더 실감을 하게 됐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동급 전기차 비교를 하면서 다시 탑니다. 그러면 여기서 타면서 다른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역시 얘는 문제가 조금 더 이런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됐고, 그리고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 이후에 한 번 더 저희가 검증을 위해서 차를 탑니다. 네. 이때는 저희가 또 두 대를 탔어요. 저희가 준비한 GV60, 하나는 현대차에서 제공한 차를요? 원래 저희가 탔었던 GV60을 네. 한 번 더 타게 되고, 그리고 이번까지 하면 총 6번 이 차를 타게 됩니다. 많이도 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시험을 위해서 GV60뿐 아니라 BMW i4, 원래 이제 후륜구동형 모델을 찾아봤더니 의외로 전기차 후륜구동형 모델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벤츠 EQS 정도가 이제 있는데, 그 차는 저희가 예전에 테스트했을 때 전혀 그런 문제가 없어서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어떤 이제 체급상으로 봐도 좀 유사해 보이는 i4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게 계속 이제 뭐 댓글로 빨리 뭐 해명해내라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도 7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안에는 이 문제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종결을 시키고자 했는데, 아쉬웠던 게 그 스케줄을 잡고 저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한 이제 같이 해주실 이렇게 의견을 주실 분들을 모았었는데, 그래서 그분들도 뭐 휴가 내고 스케줄 다 맞추면 그날 비 내려서 네. 무산되고, 그 다음 주에 또 이게 차 스케줄이 계속 우리가 뭐 한 달 내내 잡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이게 잡아놓으면 또 무산되고, 그 와중에 또 BMW i4는 또 사고가 났어요. 네.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가 시험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기로 돼 있었다가 뭐 어떤 뭐 사정 때문에 빠지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제 업계에 네. 있는데 뭐 이래서 또 빠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전문 드라이버 한 분, 그리고 현업 실시 개발 성능 평가자 한 분과 함께 저희가 시험을 하게 됐죠. 다만 이제 이분들이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얼굴이라든지 목소리 노출하기를 좀 꺼려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인터뷰 영상까지 다 저희가 갖고 있지만 부득이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내보내지 못한다는 것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어떤 결과를 왜곡하거나 뭐 그런 절대 없었습니다. 네, 그런 건 절대 없고요. 자, 그럼 바로 시험을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2개 코너를 바탕으로 주행 라인을 설정을 했습니다. 우측으로 도는 코너이며 속도는 약 70에서 80km 정도. 코너에 진입하면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살짝 떼고 선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리프트 오프 시험법은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에서 시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차량의 주행 궤도가 일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를 포함해 두 분의 전문가들도 같은 상황에서 코너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 드라이버에게 의도적인 언더스티어 상황을 요청했는데요. 이처럼 언더스티어를 의도적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코스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2차 검증 때 몇몇 분들과 후륜구동 GV60으로 검증을 했던 코스이기도 한데요. 차선이 넓어서 안전하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GV60 쪽이 오버스티어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죠. 특히 ESC가 정상 작동하는 상황이지만 리어 축이 빠져서 결국은 카운터 스티어가 필요했습니다. 원래는 게스트분들께 가급적 카운터 스티어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다들 카운터 스티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코너링, 그리고 오버스티어의 차이를 보실 수 있으셨죠? 물론 i4로도 오버스티어를 의도적으로 크게 내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자, 좀 본 것처럼 일단 오버스티어 현상이 나타나고, 저희가 처음에 3월 달에 할 때도 그때 이제 전문가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네. 그분들 이제 뭐 십수년 이상 다 평가를 하신 분인데 다 같은 의견 주셨거든요. 네. 일단은 빠진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차가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보통은 이제 자동차 제조사에서 만들 때 점수가 각각의 항목 점수를 볼 때 한 7점 정도를 주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이거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스티어링 영역은 6점 정도, 그리고 스테빌리티, 안전성 영역에 대해서는 6점 이상, 6점보다는 점수가 떨어진다. 어떤 분은 또 다른 부분에서 이랬어요. 이건 일반 소비자들이 하기엔 좀 위험한데? 네. 네. 실제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분들도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노출해 드리긴 뭐하고, 네. 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저희가 네. 시험을 위해서 촬영을 한 거거든요. 네, 자, 스티어링 조건이 조금 많이 들어갔을 때, 자, 보통 12시 미만 조건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시 이상 1시, 2시까지 꺾이는 상황에 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놓기만 해도 차가 돕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돌아요. 리어가 빠지는 거죠. 네. 자, 지금 보시는 거 저희가 우연히 지나가다 찍은 환경인데, 이와 같은 도로 조건, 지금 보면 스티어링 앵글이 생각보다 많이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속도가 여기서 약간만 더 빨라지면, 저희는 지금 속도를 촬영 때문에 좀 많이 낮췄거든요. 약간만 빨라지면 이런 특성이 쉽게 나오게 되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도로 좁잖아요. 네. 여기서 조금 빨리 가다 돌았는데 차 리어가 빠진다 그러면 이건 사고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높죠. 커지죠. 네. 그래서 이 속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이슈가 있을 때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ESC 니네들이 오픈을 했잖아. 네. 그러면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니까 리어가 더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번 시험도 그랬고, 회생제동 단계는 최소로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당연히 시험을 할 때 회생제동 단계에 강하게 걸거나 아이페달 모드 쓰면 더 많이 빠져요. 네. 근데 애초에 저희는 그런 모드로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자, ESC 오프했다고 그 회생제동 이 설정하는 게 좀 달라지나요? BMW 같은 경우는 ESC를 오프하면 회생제동 모드를 완전히 해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대신에 제네시스 GV6 같은 경우는 ESC가 오프된 상황에서도 회생제동을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GV6 이외에 이 GV70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네, 적용이 최근에 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그 모델에서도 같은 특성을 보여주고. 자, 이렇게 GV60에 대한 오버스티어 성향 잘 확인이 되셨을 텐데, 그럼 이제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슬라럼 저희가 테스트를 왜 하는 거죠? 자, 저희가 평상시에는 슬라롬 시험을 잘 하지 않습니다. 타이어 테스트 때 이제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차체 균형, 뭐 무게에 의한 어떤 뭐 균형도 있을 수 있겠고, 서스펜션 세팅, 스티어링, 이 피드백, 네. 그리고 타이어 성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평균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은 시험을 할 때, 그러니까 일반 시승에서는 하지 않지만 네. 타이어 등 조금 이제 민감한 시험을 할 때는 여기서 이제 계측기를 활용해서 이 각각에 걸리는 G값을 참고는 합니다. G값이 절대값은 아니에요. 네. 참고를 하지만 평균적인, 그러니까 콘과 콘 사이의 통과 속도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이 성능을 얘기하게 되죠. 네. 그래서 뭐 이와 같은 이제 시험을 할 때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슬라럼을 할 때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콘을 속도를 무리하게 높여 들어가잖아요. 그럼 두 번째 콘에서는 속도가 대폭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 이건 정상 시험이 아니고 페일이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타이어 할 때도 이 속도를 맞추는 것들에 대한 약간 이제 시험 작업이 필요한데, 그리고 시험을 할 때는 보통 이 시험에서는 ESC를 다 끄고 합니다. 제가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도 여러 여쭤봤을 때도 이건 이제 균형을 알기 위한 부분인데 끄고 해야지 이거 ESC 오르려면 ESC 시험이 되거든요. 네. 물론 뭐 무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 ESC 온에서 확 하고 들어가면 스티어링 빠르면 무조건 ESC는 개입하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값을 볼 수는 있지만 이 슬라럼을 할 때 과도하게 들어가거나 속도를 너무 높여버리면 이 정상적인 이제 슬라럼의 이 진행을 하기는 좀 어렵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있어요. 아니 내 시험법은 난 첫 번째 콘 들어갈 때부터 중요해. 그래서 요 중간에 균형을 보겠어라면 그건 이제 그들의 그렇죠. 네. 네, 그들의 시험법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상관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저희는 네.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프로 수준의 시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그건 이제 제가 이거 뭐 댓글로 할 때 제가 얘기한 거는 어떤 뭐 슬라럼에 있어서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검증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네. 사실은 현업에 있는 분들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 물론 이제 그분들이 다 그래요. 저희가 GV60에 대한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 뭐 일부는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자, 뭐 이런 이제 평가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하기가 뭐 사실 뭐 인터뷰를 비롯해서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업계 생태계 자체가 현대차가 마켓 시어가 70%를 넘잖아요. 네. 그리고 마켓 시어를 떠나서 뭐 작은 회사를 하더라도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이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뭐 가령 선원 기자가 아는 저분. 네.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맞는 말을 하고 있어. 근데 그걸 알아. 근데 이분이 저랑 주장이 달라. 그렇다고 어느 한쪽을 대놓고 편들기가 되게 모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의견은 주지만 나서기는 좀 힘들어. 네. 지금 상황이 저희에겐 좀 그런 상황이에요. 자, 슬라럼에 대한 궁금증 좀 풀리셨나요? 네. 이젠 레인 체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뭘 보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거동이죠. 네. ESC의 작동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보는 거. ESC가 정상 작동한다는 거. 저희가 두 번째 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의견. 네. 제조사 기준 안에서는 안전 법적 기준 안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모든 자동차 회사에서 가이드에 정해져 있는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제 업계분들 여쭤봤는데 그 시험 규격에 떨어지는 회사는 중국 회사도 없다. 네, 그렇죠. 어느 회사건 그건 다 만족을 한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자, 가다가 에어백을 정면에서 받았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어요. 문제 없죠? 요 얘기와 같은 부분이고 저희가 지적했던 거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ESC가 강제 활성화됐을 때 작동을 안 하면 문제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ESC가 작동하고 있는데 일정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 차가 미끄러진다는 게 바로 논점이었죠. 네. 여기서는 사실 이 차의 거동이 좀 일반적인가? 혹은 이제 서스펜션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두 가지 모드로 시험해봤죠.
이와 같은 영상을 보면서 판단을 할 때 소비자 스스로도 기준을 세우고 봐야 합니다. 저것이 내가 볼 때 정상으로 보이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고, 판단의 기준 없이 이렇게 저렇게 몰려다니면 오히려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제 ESC 온오프에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네네.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그 특정 사이트에서 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ESC 작동이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이제 다르다는 게 약간은 좀 핵심적인 부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게 또 한참 이슈가 됐다가 이후에 그 블라인드에 있는 거기 네. 어떤 현업 연구원이 직접 이제 ESC를 튜닝하는 분이다 하면서 그분이 일단은 똑같아, 전기차가 내연기관 작동하는 건 브레이크를 대상으로 하고 네, 같다 이러면서 조금 일단락이 됐었죠. 그리고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거동에 관련한 것도 어떤 분께서 이제 개인의 의견을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텐데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것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많은 것을 한번 궁금증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영상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것에 대한 그렇죠.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희도 이제 현대차에 저희는 이제 홍보본부죠. 미디어는 홍보본부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홍보본부에서는 이제 많은 것들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문제를 지적을 받았을 때 이것이 이제 연구소에 들어가서 문제에 대한 이제 검토를 하고,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근데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네.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다. 근데 뭐 개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일단 소비자분들이 일단 차를 가지고 계시는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구체적인 어떤 조건에서 차가 미끄러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불안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구체적이지 않게 희석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차가 미끄러지거나 이런 장면들은 일부러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안에서만 이제 미끄러지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역시 이제 그것만 가지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상당히 좀 적으셨던 것 같고, 거기서 이제 ESC 법적 안전에 대한 의견을 그래도 넣어줘. 그러니까 네. 법적 안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네. 메시지를 넣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넣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실제로 운전했을 때도 뭐 그 범위 안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또 당연히 뭐 속도 낮추고 네. 그리고 뭐 강하게 막 이렇게 한다든지 했을 때 ESC는 정상 작동하니까요. 그런데 아까 홍보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영업본부 쪽도 이제 업계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다른 이제 유튜버 분께서 보니까 그 한국타이어 테크노링 연구소죠. 거기에 들어가서 촬영을 했는데 사실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개인한테는 오픈을 안 하죠 아직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의아해서 한국타이어 확인을 했더니 한국타이어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시설을 쓸 수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당연히 자사니까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시설을 현대차가 계약이 되어 있어요. 네. 마케팅 그 영업본부 마케팅 쪽 계약이 돼 있어서 앞으로 거기서 일부 행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현대차는 들어가서 쓰는 것이 가능한데, 알고 봤더니 이제 영업본부 쪽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두 번째 영상 낼 때 현대차에서는 최대한 좀 톤다운을 하고 소비자들이 불안하지 않게 최소한만 얘기를 해달라라고 했지만, 이제 영업본부 쪽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좀 가져가고 싶은. 근데 뭐 이해는 돼요. 영업본부라는 게 차를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서 한 대 한 대의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차에 요만큼이라도 스크래치가 나면 일단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뭐 단적인 예로 사실 그래요. 그 어떤 차에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영업사원들이 전화가 와요. 이 차가 문제가 있다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모르세요 하는 그런 회사가 있고, 아니면 일단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회사는 없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연구원분들 뭐 이 건이 아니어도 그래요. 했을 때 무조건 인정하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다. 뭐 BMW, 벤츠, 뭐 BMW, 아우디, 포르쉐 다 그래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고 그거를 통해서 개선을 한다는데, 자 근데 조금 유감인 거는 영업본부는 일단은 이걸 어떻게든 그냥 문제가 없다 네.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싶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제 좀 지원을 했던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제 뭐 또 드라이버 분들도 또 영상 올리셨는데 여기도 또 영업본부와 관련이 있어요. KMSA라는 게 어떤 곳인가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업계가 또 좁지 않습니까? 근데 이 KMSA는 예전에 이제 현대 클릭 페스티벌이라고 이제 제 나이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아마추어 레이스 마켓 그 이벤트를 대행하는 네. 역할을 주로 했었고, 사실은 10몇 년 동안 그 아버님도 이제 드라이버셨고 지금의 이제 최모 대표도 이제 드라이버인데 요 분도 계속적으로 그 일을 했었어요. 다만 이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이 있어서 모터스포츠 이벤트 대행권을 다른 회사에 뺏겼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최 대표 쪽이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저도 이 스토리를 다 알지만. 자,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그 여기 KMSA가 앵클럽 코리아의 운영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내가 동호회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거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현대차 쪽에서 지원을 합니다. 영업 마케팅 본부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이 비즈니스의 관계, 그것도 밀접한 비즈니스 관계고 현대가 조금 갑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사실 말하기 힘든 입장인데, 그래서 이걸 뭐 자발적으로 사실은 그분이 한 건지 아니면 이제 영업본부에서 민 건지,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만약에 영업본부가 원치 않다면은, 만약에 개인이 한다 그래도 하지 맙시다 그러면 사실은 영업본부에 당연히 여기에 입김이 세거든요. 네. 하지 말라는데.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영업본부는 일단은 뭐 어떻게든 이렇게 좀 우리말을 해줄 사람들을 좀 끌어모으고 싶은 것이 아니었는 건데, 참고로 저희가 3월달에 그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거기도 이제 영업본부의 분이 오셨어요. 네, 오셨고 직접 이제 만났죠. 물어보셨어요. 네. GV60 어땠냐. 그래서 저는 좀 사실 되게 안 좋고 이게 특성 그렇고 지금 다들 여기 지금 분위기가 다 그렇다. 원래는 그 차가 대상감이었거든. 1차 평가. 현장 평가에서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오신 분을 그 계신 다른 전문가에게 태워드리라고 그랬어요. 네. 문제가 뭔지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타셨던 그랬던 적이 있고, 자, 한 가지 거기서 그리고 그 지금 드라이버 분들이 타실 때 그 차가 저희가 아마 5월에 탔었던 그 제 검수 때 또 탔던 차예요. 근데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차가 왔는데 타이어가 다 바뀌어 있습니다. 시점으로 보면 차를 개발하던 단계에 쓰는 건데, 타이어 하나 순정 타이어 개발하는데 타이어 몇십 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타이어는 성능이 좋아, 어떤 타이어는 소음이 좋아, 이런 게 있으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회전 저항이라든지 소음 좋은 쪽에 비중을 둡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건 성능이 좋은 타이어를 갖다 꽂을 경우에 차가 좀 바뀌어요. 네, 그렇죠. 타이어에 의해서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 나는 것도 사실 일반 분들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업계에서는 되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자, 근데 타이어를 바꾼 이유는 이해는 합니다. 저희가 시승할 때도 운전석 뒤에 있는 타이어가 실펑크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몇 공개도 시간 했어요. 타다 보면 약간 공기가 빠져요. 그래서 저희 이제 계속 그 모니터링하고 정상 컨디션을 맞춰서 탔었는데, 그러면 사실 이 타이어 하나만 바꿔야 되는데 네 짝을 다 바꿨어요. 동일한 그 DOT 네. 생산을 맞춰서.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조금은 저희가 볼 때는 의심스럽고, 그래서 저희는 애초에 그 테스트 할 때 2차로 해보고 2차를 뺐어요. 저희가 준비한 차를 다시 투입했죠. 네, 그 차로 이제 나머지 그때 검증을 할 때도 했었는데, 왜냐면 타이어가 좀 더 단단했고 성능 측면에서도 미묘하게 약간 나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뭐 그런 차 특성, 이거 아마 번호판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같은 회사인데 부서에 따라서 자세가 이렇게 많이 다르네요. 네. 근데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자동차 제조사에서 드라이버 출신 연구원을 뭐 뽑는다, 뽑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네, 이게 차를 볼 때 저도 이제 많은 분들께 아니 뭐 저 프로 드라이버 운전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 뽑아서 연구원들 해도 되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들은 운전은 잘한다는데 평가를 할 때 기준 자체는 다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아마추어 드라이버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연구원이 된 케이스 있는데 오면은 되게 애를 먹는데요. 네. 왜냐면 평가는 뭐 분명히 나는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이 차 문제 없는데 평가에서는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상황이 났을 때 가령 이제 오버스티어의 느낌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프로 드라이버는 재밌다고 그래. 네. 이거 좋은데? 근데 이 개발한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되는데, 실제로 요거 저희가 단적인 예로 하자면 타이어 테스트 때 저희가 프로 드라이버들 하잖아요. 네. 근데 오버 성향을 가진 타이어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줬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타이어 개발할 때도 이 타이어에 의한 오버스티어가 나는 거는 마이너스의 요소이고, 네.
그 체크를 할 때도 OS 오버스티어다 네. 이러면 이거는 에러예요. 네. 그냥 뭐 완전 탈락입니다. 못 쓴다는 네. 아니지만 근데 이거는 좋지 않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드라이버들은 관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드라이버는 이만큼 미끄러져도 이거 재밌어 문제 없어.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이건 좀 그렇죠. 문제야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관점의 차이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오버스티어가 나는데 이걸 턱인이다. 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턱인이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제 국내 차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전륜구동 차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륜구동 차에서 많이 썼던 레이싱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잠깐 그 네이버에 어떻게 써 있는지 볼까요? 자, 예전에 이제 우리는 전륜구동 차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때 많이 썼던 이제 드라이빙 테크닉 중에 하나, 물론 지금도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자, 타이어를 좀 공부하다 보면, 타이어의 그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00%. 내가 만약에 코너링의 100%를 쓰고 있다면, 이 직선에서 가속을 걸어주면 가속이 되지 않아요. 네. 근데 반대로, 이 가속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 이 코너링 지금 포스가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언더스티어 성향을 띠게 돼요. 자, 근데 언더스티어가 나면은 코너링에 손해를 보잖아요. 이때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럼 플로트 쪽으로 이 접지 그립이 살아나면서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여유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립에. 이것을 이제 보통 이제 턱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근데 턱인이라는 표현은 일본 쪽에 옛날에 이제 매거진에서 많이 썼던 그런 표현이고, 이제 용어는 좀 다르지만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턱인이라고 찾아보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네. 리프트, 오프, 오버스티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부드럽게 안으로 선회해서 감싸고 들어오는 것과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뒤가 이렇게 빠지는 오버스티어 간에는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얘기를 또 이제 올해 이제 레이스를 하신 드라이버 분께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조차도 턱인으로 얘기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건 사람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그 같은 플랫폼 쓰는 그 차들 다 문제야? 그렇진 않죠. 자, 여기서 단적인 예가 하나 있죠. 네. 렉서스 GX 모델이 ESC 온 상황에서 오버스티어 나는 문제가 한번 지적이 됐었습니다. 네네. 미국 컨슈머 리포트인데요. 대신에 동일한 플랫폼을 쓰는 토요타 포러너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같은 차인데 ESC에 대한 그 문제가 렉서스에는 나오고. 네. 그래서 여기서 그때 컨슈머 리포트가 지적할 때 그랬거든요. 이건 위험하다. 네. 그래서 렉서스는 근데 한 달 만인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하면서 같은 플랫폼을 쓰지만 그 차는 문제 없어. 자, 플랫폼은 정말 최소한의 것이에요. 플랫폼이 뭐 있다고 그래서 이거와 이제 세팅과 모든 것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있어서 개선이라는 부분, 가령 이제 저희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전에 필리시드 처음 나왔을 때 다들 극찬했잖아요. 네. 물론 저희도 뭐 차 재밌다고 그랬어요. 네. 운전자 입장에서 재밌다. 다만 2, 3열에 있는 승객들이 좀 불편하다. 승차감이 나쁘다. 4인 승차 환경을 고려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통해서 이 다수의 승객들이 갖는 그런 만족도를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승차감 쪽으로 많이 치중돼서 나왔죠. 네, 물론 그로써 이제 고속 주행에서 일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차가 뭐 약간 직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게 있지만 그래도 일상 구간에서의 승차감을 얻었기 때문에 뭐 타시는 분들은 만족스러워하실 것이고, 네. 자, 이와 같은 작은 게 개선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저희가 뭐 두 번째 영상에서 뭐 닛산 370 저희가 뭐 지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같아요. 항상 어떤 건이 있으면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 이전에 조금 이게 큰 건이다 싶을 때는 현업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도 이 오일 온도 올라가는 정도가 노멀 레인지인가 일상적인 범위인가 아니면은 뭐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데 과도하게 초과한 것인가인데 후자의 경우였고, 그래서 강하게 지적을 했었던 것이죠.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바로 얘기를 안 하고 한 번 더 확인 작업을 거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영상에서 수위를 높여서 메시지를 좀 강하게 가져간 이유는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10% 정도, 소비자 전체의 10% 정도를 하고 타겟을 하고 이미 차를 어느 정도 몇 대 정도 경험해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수위를 일단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메시지가 조금은 강하게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제 현대차가 가고 있는 세팅의 방향성이 약간은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땠나요? 그냥 뭐 주행 안전성 이런 거 없이 물렁물렁한 그냥 네. 그런 차였잖아요. 그래도 뭐 소비자들은 그게 좋다고 당시 했었는데 현대차도 어떤 계기에 의해서 바꿉니다. LF 소나타 이후로 그랬었죠. 뭐가 바뀌었죠? 네, 핸들링 성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뭐 주행 안정성을 비롯해서요. 네, 차체 강성도 많이 좋아졌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차가 가고 있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서 나오는 차들 보면 이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상황할 때 업계 상황을 보면, 자 연구원들 이런 어떤 셰시 또는 이제 뭐 핸들링 이런 평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안정적이고 잘 달리는 차를 좋아합니다. 네. 근데 또 다른 분들은 달라요. 특히 이제 뭐 나이 좀 있으신 임원분들은 차는 그냥 물렁물렁하면 되고 여기서 그냥 느낌 좋으면 되지 이게 뭐가 중요해? 뭐 일반 소비자들이 잘 모를 텐데 그러면서 이제 차가 좀 이제 균형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하게 지적을 했고, 자 분명히 차를 만들 때 의견은 나눠질 겁니다. 네. 근데 GV60이 조금 더 안정적이게 좀 더 잘 달려주는 이런 차를 누군가 원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일단 승차감만 살려 좀 물렁물렁해도 돼 라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여기가 이겼겠죠. 근데 이걸 주장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저는 그래서 이 차의 본질적 성능을 지지하신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메시지를 사실 강하게 가져갔던 거죠. 다만 이제 비꼬는 것들이 좀 많았던 거는 원래 제가 좀 그런 성향이긴 한데 그거는 앞으로 자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이 자꾸 이번에 흐트러졌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유머 코드를 넣겠지만 근본적으로 비꼬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그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생각해요. 다름에 대한 이해인데 해외에서도 지금 시승하다가 그런 분이 있거든요. 이게 의도치 않게 돌아갔다가 갑자기 훅 굉장히 빠져서 놀라셨죠? 네. 놀라서 이제 웃고는 넘어갔지만, 자 어쨌든 의견은 다를 수 있고 그 의견의 중심을 잡는 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네. 특히 이번과 같은 사안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안전엔 절대로 타협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잘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저희는 이미 오늘 많은 걸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버스티어가 이런 조건에서 나고, 그리고 이 부분이 현대차에도 개선 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어요. 네. 뭐 누가 와서 뭐 또 뭐 난다 안 난다 하더라도 저희 기준에서 오늘 보여드릴 것들을 다 보여드렸고, 중요한 것은 이제 향후에 1년 뒤가 됐든 2년 뒤가 됐든 뭐 더 빠르면 좋겠지만 네. 그때 최소한 저희가 얘기했었던 특정 조건에서의 문제만 방어가 될 수 있다면 네. 그것으로 뭐 저희는 충분하지 않았나. 네, 할 일을 네. 다 한 거죠.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많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